있잖아요. 그날 AI가 말했습니다. 빠진 글자가 있습니다.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어요.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5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기계가 먼저 찾아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몰랐던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00년 전 백성을 사랑한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니콜라스 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어학자였어요. 30년 넘게 세계의 언어를 연구한 사람이었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는 알파벳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믿었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생겼습니다. AI 언어 학습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연구팀과 함께 일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예쁜 그림 문자 정도 쓰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한글 간판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문자라고? 네모 안에 동그라미와 막대기가 들어가 있네. 그에게 한글은 그저 신기한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의 첫 미팅 날, 이 박사라는 분이 그를 맞이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죠. 하임 박사는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문자가 뭐 대단하겠어? 그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30년 연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요. 이야기를 하려면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43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백성의 80%는 글을 몰랐습니다. 글이라고는 중국에서 온 한자뿐이었거든요.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수천 개의 글자를 하나하나 외워야 했어요. 양반들이나 배울 수 있었지 평범한 백성들은 꿈도 못 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글을 모르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 조선의 네 번째 왕이었죠. 그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했거든요. 전하,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오랑캐 문자를 만드시렵니까? 천년간 써온 한자를 버리시렵니까? 신하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이 나빠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훈민정음이 탄생했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 뒷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담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는 하늘, 우는 땅, 이는 사람, 이것들이 조합되어 모든 모음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파벳을 아시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서 쓰는 그 문자요. 알파벳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 문자에서 왔다고 하고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정확히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창제자가 밝혀진 문자, 창제 원리가 기록된 문자, 창제 날짜까지 알 수 있는 문자, 한글이 유일합니다. (500년) 전의 일이에요. 다시 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임 박사는 한국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AI 언어 학습 실험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언어를 AI에게 학습시키고 어떤 언어가 가장 효율적인지 비교하는 거였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글. 하임 박사는 내심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파벳 계열이 1등이겠지. 영어나 독일어가 가장 효율적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실에 모인 사람들, 스크린에 숫자가 떴어요. AI 학습 정확도, 영어, (72.3%) 독일어, (71.8%) 스페인어, (73.1%) 중국어, (68.9%) 일본어, (69.4%) 그리고 한글, (97.4%) 하임 박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97.4%, 세계 모든 언어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20% 이상이었어요. 하임 박사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습 시간이었어요. 영어를 학습하는 데 걸린 시간 48시간. 중국어는요? 72시간. 그럼 한글은요? 6시간. 단 6시간이었습니다. 하임 박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임 박사님, 알파벳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하임 박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글은 압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하임 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임 박사는 궁금해졌어요. 왜 한글이 이토록 효율적인 겁니까? 이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볼까요? 워터폴, 폭포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알파벳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 O, T, E, R, F, O, L, L. AI는 이 9개를 따로따로 학습해야 해요. 그럼 한글은요? 폭포, 피읍, 오, 기역, 그리고 피읍, 오, 5개의 자모가 조합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의 원리를 학습하는 겁니다. 하임 박사가 물었어요. 조합의 원리요? 네, 한글은 규칙이 거의 완벽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기역은 언제나 기역 소리가 납니다. 아는 언제나 아 소리가 나고요.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씁니다.
하임 박사는 영어를 떠올렸어요.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알파벳이 단어마다 다른 소리가 나죠. 어가 어떤 단어에선 A, 어떤 단어에선 에, 또 어떤 단어에선 어. 규칙이 너무 많고 예외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AI에게는 한글이 훨씬 논리적인 겁니다. 입력과 출력이 명확하니까요. 하임 박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연구가 무색합니다. (500년) 전에 세종대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AI가 한글을 학습하면서 특정 부분에서 자꾸 오류를 냈거든요. 겹받침이 들어간 음절, 미묘한 뉘앙스가 필요한 부분, 그런 곳에서 AI가 헷갈려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연구팀이 AI의 학습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AI가 스스로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표현할 글자가 없습니다. 비슷한 다른 글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술렁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표현할 글자가 없다니? 이 박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을 찾아봤어요.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원래의 한글, 거기엔 글자가 몇 개 있었을까요? 28개였습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요? (24개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4개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4개를 우리가 버린 겁니다. 반치음, 예시음, 여린이음, 아래아.
이 네 글자가 사라졌어요. 세종대왕이 만들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쓰지 않게 됐거든요. 그런데요. AI가 그걸 알아챈 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뭔가 빠져있다. 표현하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글자가 없다.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라진 네 글자를 AI 학습 데이터에 추가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번역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97.4%에서) 98.9%로요. 어감 해석 능력은 37%나 향상됐어요. 하임 박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완전한 체계를 우리 스스로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겁니까?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AI가 먼저 알아챈 겁니다. 하임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기계가 인간보다 먼저 깨달았군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술렁였어요. 사라진 네 글자를 되살리자, 훈민정음 원본대로 복원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언어학자들이 나섰어요. 현실성 없는 복고주의다. 500년간 안 쓴 글자를 왜 되살리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언론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AI 맹신이다.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할 건가? 정부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도 중단 위기에 놓였어요. 하임 박사는 안타까웠습니다. 진실이 외면받는구나. 그는 이 박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임 박사님, 저들은 복고라고 하지만 이건 복고가 아닙니다. 복원입니다.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청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AI가 사라진 글자를 찾아냈다는 이야기, 세종대왕이 만든 완전한 한글, 우리가 스스로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라진 네 글자 배우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게 며칠 만에 몇천 명이 됐어요. 누군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공유했어요. 영상도 만들어졌고 강의도 열렸습니다. 모두 자발적이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50대, 60대) 분들도 참여했어요. 우리 어릴 때 배운 세종대왕 이야기, 그분이 만든 원래 글자를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죠. 네 글자를 배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발음이 더 정확해져요. 뭔가 더 아름다워진 느낌이에요. 정부와 학계가 망설일 때 시민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였어요. 하임 박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글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언론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부가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이 다시 모였어요.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어요. 사라진 네 글자를 표준 한글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아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되살려 나가기로 했죠.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학계가 주목했습니다. MIT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 연구센터를 세우고 싶다. 옥스퍼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도요.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 그 비밀을 연구하고 싶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내 글자가 포함된 교재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그 교재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더 쉽게 기억했습니다. (500년) 만에 한글이 완성된 겁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그 모습 그대로. 하임 박사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임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왕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밤잠을 설쳐가며 눈이 나빠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완전함을 500년이 지난 지금 AI가 증명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알파벳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알파벳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라틴 문자의 기원도 불분명하고요. 그리스 문자에서 왔다고도 하고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다고도 하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글은 압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하임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500년) 전 한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 그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AI가 먼저 알아본 겁니다.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한글을 씁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죠.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쓴 글자 하나하나에는 500년 전 한왕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래서 만든 글자, 그것이 한글입니다. 오늘도 한글로 말하고 한글로 쓰는 우리는 500년 전 한왕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